안녕하세요. 영어 시험 드레스다 영수다입니다. 네, 저는 소다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성이모입니다. 오늘의 영수다 주제는 바로 영문법입니다. 영문법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할지 오늘 그 궁금증을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은 뭐 중학교 가서 하거나 아니면 그 6학년 겨울방학 때 좀 바짝 당겨도 되는 걸까요? 문법만? 정답은 NO! 아닙니다. 너무 늦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고등학교 그 내신 준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맞아. 중학교까지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신 준비의 핵심은 문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리딩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내신에서 그런 문제들은 거저주는 문제들이거든요. 점수를 좀 가리는 건 100% 문법 문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중학교 수준은 뭐 교과서만 달달달 암기하면 8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죠. 고등학교는 외우고 싶어도 외우기가 어렵죠. 교과서 본문만 해도 2과에서 3과 정도 되고 교과서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문제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1회분이 총 몇 문장이죠? 몇 문제죠? 45문제죠. 45문제. 지문은 똑같이 출제되더라도 문제랑 예시 자체는 싹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목고랑 자사고 학생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일반고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런 거 한 문제만 틀려도 뭐 5점 이렇게 깎이니까 맞아. 어려운 거. 145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면 등급이 바뀌니까. 거기다 서술형도 있잖아요. 어떤 시제라든지 뭐 능동의 개념인지 수동의 개념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다 감점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을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법은 시험만을 위해서 그냥 그때만 바짝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사실 알아야 내용에도 더 잘할 수 있고 말하기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법을 학습할 때 그 1차적인 목표는 그 내신을 위한 완벽한 준비로서 문법이 접근돼야 되고 더 중요한 목표로는 정말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문법이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학생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친구들 우리 초등 3학년들이 학습하는 문법 교재를 공부를 해요. 근데 워크북에 의외로 정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영희나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다 정답이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 아이랑 M이 짝꿍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아? 사실 아이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뭐 I am 보보, 뭐 I am happy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워크북을 풀면서 문법 섹션이 조금씩 있잖아요. 문법 교재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부터 조금 문법에 친숙하죠. 맞아. 그리고 저는 아이들 수업할 때 애플, 애플스가 있으면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애플, 애플스 뭐가 다를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처음엔 잘 모르다가 여러 개면 S가 붙는 거라고 제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북스가 나와. 그럼 아이가 먼저 얘기해. 선생님 여기는요 여러 개라서 북스, S 붙은 거죠? 하고 막 잘난 척해.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거기서 문법을 좀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문법을 먼저 말한 다음에 문장으로 뒷받침해 주시는데 기본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I am happy, I am 보고 익숙해진 후에 여기에서 am, are, is는 비동사로 이런 뜻이야 라고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던 걸 개념을 정리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서점 같은 데 가면요. 사실 문법을 위한 섹션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대부분은 다 중고등학생한테 보통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두신 분들은 그 서점에서 교재 선택하실 때는 자녀의 수준에 맞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윤선생 문법 교재. 바로 Grammar Quest. 아이들이 그 문법 개념을 카툰, 만화로 설명을 해서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맞아.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나 설명이 이렇게 초등 저학년에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학년이 문법 교재를 학습하기에 최적의 교재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해도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 문법 개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 선생 교재는 그런 학년별로 라인업이 다 준비되어 있죠. 다 돼 있죠.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뭐 교재 문법 설명 읽어봐. 뭐 알겠니? 하면 아이들이 네네 해요. 그런데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 우물쭈물 되게 당황스러운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문법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해보기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그 문법을 배우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그 자기만의 문법 책을 만들더라고요. 너무 좋다. 그래서 뭐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으면 형용사 카테고리에 그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걸 정리한 아이들이랑 벼락치기로 공부한 아이들이랑 얼마나 실력 차가 나겠어요. 너무나 다르겠죠. 문법을 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기를 해도 문제 풀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법은 수학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많이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동태 개념을 배우고 수동태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다 정답이에요. 왜요? 그 문제를 푸니까. 문제는 뭐 수동태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걸 다 이게 수동태 문제인지 투부정사 문제인지 관계대명사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이 그 문제집 많이 풀이할 때 질문하시는 게 up or down,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질문하시거든요. 레벨 1, 2, 3가 있어요. 1을 끝났다. 그러면 2를 할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레벨 1에 다른 여러 가지 술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 가지 최소 3권에서 5권, 심지어는 저는 뭐 문제집 풀 게 없을 정도까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단계를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응용력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그 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문법 개념을 반드시 쓰게 합니다. 뭐 관계 부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뭐 투투인지, 목적격인지 세세하게 써야지. 위에다 써놓고 문제를 보면 훤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오답 노트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윤 선생 교재를 교과서처럼 공부를 하면서 한 30권 정도의 문제집을 풀려요. 그 외에 절대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책꽂이 한 칸에 딱 놔두거든요. 야, 지완아, 저 칸 봐봐. 네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 너의 문법의 역사의 흔적이잖아. 얼마나 뿌듯할까?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 너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이야. 문법을 우리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원서나 다른 콘텐츠를 접할 때 이 문법을 적용해보고 또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문법 비동사의 개념을 나의 말로 설명해보기. 전 국민의 영어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명수단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꼭이요.